1984와 멋진 신세계. 우리는 어떤 디스토피아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자유로우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SNS를 스크롤하고,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드는 하루. 우리는 이런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 100년 전 두 명의 작가가 우리의 미래를 무섭도록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조지 오웰과 올더스 헉슬리.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디스토피아를 그렸지만 놀랍게도 현대 사회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984와 멋진 신세계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두 개의 디스토피아. 먼저 1984의 세계를 볼까요? 1949년에 출판된 조지 오웰의 1984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그립니다.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감시당합니다.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관찰합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본다. 이 세계의 통치 방식은 명확합니다. 공포, 억압, 처벌, 역사는 끊임없이 조작되고 언어는 축소되어 비판적 사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라는 역설적인 구호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죠. 반면 멋진 신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1932년에 출판된 올더스 헉슬리의 이 소설에서는 아무도 슬프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냈거든요. 사람들은 공장에서 태어나 계급별로 조건화됩니다. 알파는 지도자로, 엡실론은 단순 노동자로,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합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는 소마라는 마약을 먹으면 됩니다. 부작용 없이 즉각적으로 행복해지죠. 성적 자유는 권장되고 오락은 넘쳐나며 모든 욕구는 즉시 충족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사랑, 예술, 깊은 감정, 가족 같은 것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1984는 고통으로 통제하고 멋진 신세계는 쾌락으로 통제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고 다른 하나는 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는 거죠. 2부 현대 사회의 이중 얼굴. 그렇다면 2026년대를 사는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먼저 오웰적 요소를 볼까요? CCTV는 도시 곳곳에 있고 스마트폰은 우리의 위치를 항상 추적합니다. 검색 기록, 구매 내역, 이동 경로, 심지어 우리가 어떤 영상을 얼마나 오래 봤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본다고요? 아닙니다. 구글, 메타, 정부, 그리고 수십 개의 기업들이 당신을 지켜봅니다. 그것도 당신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서 자발적으로 말이죠. 정보 조작도 여전합니다. 가짜 뉴스, 딥페이크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필터링, 진실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대안적 사실이라는 말이 실제로 사용되는 세상이 됐죠. 하지만 동시에 헉슬리적 요소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빼앗긴 게 아니라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끊임없는 자극과 오락, 언제든 손가락 하나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배달 음식을 시키고 쇼폼 영상을 보고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현대판 소마죠. 부작용은 있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검열한다는 겁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르면서 이건 좋아요를 많이 받을까? 이 말은 논란이 될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 닐 포스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웰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우리를 망칠까봐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망칠까봐 두려워했다.
오늘날 우리는 감시당하면서도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21세기 디스토피아의 모습입니다. 3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식이 첫 번째 저항입니다. 1984의 주인공 윈스턴은 일기를 쓰면서 저항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체제에 대한 반항이었죠. 멋진 신세계의 존은 불편함을 선택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행복하지만 공허한 삶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하세요. 스마트폰 없이 30분 걷기, SNS 없이 하루 보내기, 알고리즘 추천 대신 식접책이나 영화 고르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둘째, 깊이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숏폼 영상은 3초마다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깊은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긴 글을 읽고 복잡한 문제를 오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비판적으로 정보를 소비하세요. 무엇이든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왜 이 정보가 나에게 전달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알고리즘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만 보여줍니다. 당신을 확정 편향의 방 안에 가두는 거죠. 넷째, 진짜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두 디스토피아 소설 모두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금지되거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강력한 저항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너머가 아닌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고민하세요. 마지막으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세요. 멋진 신세계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죠. 진짜 인생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족과 갈망이 공존합니다. 완벽한 필터, 완벽한 모습,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SNS 문화에 속지 마세요. 1984와 멋진 신세계는 70년, 90년 전에 쓰였지만 지금보다 더 적절한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시당하면서도 즐겁고 조작당하면서도 만족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소설이 주는 진짜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 생각할 권리, 느낄 권리, 불완전할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울 권리.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로 자유로운가? 내 선택은 정말 내 것인가? 그 질문이 바로 저항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희망문 TV입니다.